특검의 출석 요구에 버티던 최순실, 결국 오늘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로 불려나왔습니다. 특검 출석 과정에서 최 씨 특검을 향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오늘 최 씨의 돌발 발언, 이에 대해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것 같다. 오늘 최순실 씨의 수사 비판 발언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건데요. 앞서 최 씨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씨가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은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오늘 최순실 씨의 돌발 발언 취재진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최 씨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 씨의 오늘 행동은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거리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후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등의 말을 목청껏 외친 건데요.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힐 때까지 한시도 말을 멈추지 않으며 어린 손자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것과는 다른 돌발 행동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당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6차례나 특검의 소환을 거부한 뒤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셈인데 이 때문에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은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최 씨가 언론에 눈이 없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나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이 같은 돌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오늘 조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에 특검에 출석했지만 최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어 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변호인 면담이 이뤄졌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 씨의 조사 태도가 어떤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의 강제 조사가 가능한 만큼 특검은 우선 최 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특혜 비리에 관해 집중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남편 김천재 건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래전부터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 교수를 상대로 최 씨와의 관계와 부인 김 전 학장의 입시 부정 관여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2대 입시 부정 퍼즐이 김 전 학장과 김 교수 부부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앞서 구속한 김 전 학장과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도 불러 정유라 2대 입시 학사 비리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개 속에 빠져있던 심판 일정이 사실상 틀이 잡히게 됐는데요. 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9차 변론재판정에서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한 당부를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헌재를 나가고 나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끌어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7명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인데 박 소장은 이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박 소장의 당부가 재판관들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거나 헌재가 이 마지막 당부를 수용해 일정을 빠듯하게 진행하면 2월 말 결론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2월 말이나 3월 초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한 헌법에 따라 4월 말이나 5월 초 벚꽃 대선이 확정됩니다. 다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선 역시 당초 예정했던 12월에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박 소장의 발언에 반발해 따지다가 박 소장으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모독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기 직전 헌재를 떠나는 박한철 소장의 당부는 남은 8인의 현자들뿐 아니라 정치권과 특검에도 숙제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각 군부대와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네, 경쟁적으로 안보 행보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를 찾고 경기장도 둘러봤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나서 북한 참여로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 된다면 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올림픽 지원 의지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엔 영동의 한 기갑부대를 찾아서 국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문 전 대표는 안보는 북한과 적대하자는 안보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것에 이어서 연일 안보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드 논란을 불식시키고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당 지도부와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서 군 대비태세와 한미 주요 현안 등을 브리핑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권 주자로서 안보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전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 전 총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통합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라면서 패권과 기득권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데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전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분권형 개헌이 되면 대통령 중임제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기 개헌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당에서 하는 것인지 개인의 의사가 탐욕스럽게 적용된 것인지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주기를 하나로 맞추고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되도록 선거구제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업 규제 최소화와 정부, 교육, 재벌, 노동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고심 중이라면서 일단 국민 대통합에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 또는 정치 결사체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전에 국회 조찬 간담회 비공개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특정 당에 적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연대나 독자적 창당을 모색하면서 당분간은 중간지대에 머물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경선룰을 최종 확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 규칙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경선 룰은 완전 국민 경선, 결선 투표제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완전 국민 경선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로 상당 첫날 일정을 시작한 바른정당은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하고 당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 주자로는 오늘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연세회동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법안 논의를 명절 기간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9도까지 올라 엿새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다소 춥겠고요. 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 지역부터 눈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눈은 내일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귀성길 눈길로 인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사 비판 발언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건데요. 앞서 최 씨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씨가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은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 오늘 최순실 씨의 돌발 발언 취재진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최 씨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 씨의 오늘 행동은 지난해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거리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후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등의 말을 목청껏 외친 건데요.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힐 때까지 한시도 말을 멈추지 않으며 어린 손자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것과는 다른 돌발 행동에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당황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6차례나 특검의 소환을 거부한 뒤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버티던 최순실, 결국 오늘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로 불려나왔습니다. 특검 출석 과정에서 최 씨 특검을 향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오늘 최 씨의 돌발 발언, 이에 대해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것 같다. 오늘 최순실 씨로 끌려온 셈인데 이 때문에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은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최 씨가 언론에 눈이 없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나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이 같은 돌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오늘 조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